대표님, 네. 그 베트남 여성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점이 좋은가요? 특징, 좋은 점. 솔직히 저도 모르겠는데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국 여성이나 베트남 여성이나 같은 여자이니까. 그러고 이 사람에 따라서,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지 않겠냐.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돈 많고 부자 여자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덜 칼 거고, 가난한 집은 예를 들어서 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거고. 근데 이제 베트남 여성은 딱 한 가지 있어요. 이게 베트남 여성만 아니고 동남아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, 내 남자다 하면 남자한테 좀 집착. 그래서 한국 여자들도 그런 사람 많죠. 특히 남자들도 그런 사람 많은데요. 뭐 어디 가는가 항상 위치 어디야부터 물어보는데, 우리 신부들은 남편에 대해서요 좀 그런 이 베트남 자체가 남자들이 도시로 돈 벌러 가서 이렇게 또 바람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고, 또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성은 저런 게 있어요. 이 호치민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사는 한국 남자 있잖아요. 여자들이 남편 감시가 엄청 심하게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한국 남자니까 밖에 나가면 누가 뺏어갈지 모르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. 근데 한국 가서 살면은 여기 사는 것보다 좀 덜하죠. 덜하는데 신부들이,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집착이지만은 좋은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.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,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집착, 네가 가서 바람을 피우든 말든. 그 결론은 신랑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, 신랑이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막 이렇게 신경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 동남아 여성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 남자한테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애하고 막 이런 신혼 때는 굉장히 남편을 막 자기 옆에 막 두고 싶어 하는 이런 게 강하죠. 그 다음에 가족에 내 자식 놓고 자식 키우는 사람, 이게 강하고. 그 이제 조금 단점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일단 물질적인, 경제적으로 이걸 많이 돈을 벌고 싶어 하고, 왜냐면은 한국 가서도 내가 돈을 벌고 빨리 뭐 성공하고 싶은, 이 이제 베트남 여성들의 딱 장점이 하나 있어요. 남편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. 뭔 말이에요?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. 남편이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주던 준 돈이 자기 거지. 남편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. 그건 남편이 버는 거지 내가 버는 거 아니야. 몇 천만 원 버는데 나한테 생활비를 1,000만 원 준다 하면 와 좋아하겠죠. 응? 근데 나한테 주는 생활비만 자기 거다 이거죠.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카드를 하나씩 맡겨 놓으세요. 남편 카드를. 한국 여성 같으면 마음대로 펑펑 씁니다. 그렇죠. 한 달에 안 써도 100만 원, 200만 원, 많이 쓰면 500만 원, 막 1,000만 원도 막 쓸 수 있죠, 한도가. 베트남 여성 딱 필요할 때에는 절대 안 씁니다. 왜? 이 카드는 남편 거예요. 본인 통장에 남편이 생활비를 넣어주고 용돈을 넣어주고 거기에 체크카드를 갖고 다 자기가 쓴다 하는 건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씁니다. 근데 남편 신용카드를 하나 주면서 당신 필요할 때 쓰세요 한다고 해서 나가서 옷 사고 뭐 하고 안 합니다. 그게 뭐냐? 이거는 남편 거기 때문에 도리어 부담스러워 해요. 대신 또 한점은 하나 있어요. 본인이 직장을 다니가 거기서 돈을 벌다, 남편이 용돈을 주든 생활비를 주면서 전략을 해서 돈을 모았잖아요. 잘 안 내나? 잘 안 내나요 그거? 진짜 막 두 사람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막 생길 같으면 뭐 내놓을지 모르겠는데, 남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머리 쓰고 생각을 하고 이걸 대출을 받을까 하다 보통 그러면은
우리나라 여자 같으면 이거 좀 보태서 같이 뭐 해역하고 이렇게 내놓는 수가 좀 있어요.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잘 안 내놓습니다. 딱 자기 딱 들어가면 딱 자기 이래. 그게 뭐냐면은 왜 아직까지 옛날에 못 살던 나라에서 자기들이 좀 내고 형편이 나아져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뭐 단점이라 하면 단점이지만 저는 얻을 때 생각하면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만큼 전략 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. 니꺼 내 거가 명확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베트남도 돈 있는 사람은 남자들보다 여자가 재산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죠.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을 살 때는. 뭐 옛날 우리 장인 장모 이렇게 할 때도 거의 장모가 다 관리하고 다 모든 거 하고 하더라고요.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뭐 여기서 호치민에서 어떤 남편이 뭐 큰 사업을 해갖고 여자가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든 뭐든 여자가 많이 하죠. 그거는 한국 사람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시골에 우리나라 같으면 중산층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은 니꺼네꺼가 좀 강합니다. 그래서 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살다가 만약에 몇 년 살다가 뭐 둘이 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. 우리나라 여자들은 위자료부터 먼저 그렇죠. 변호사한테 가서 위자료 얼마 받아. 베트남 여성들 위자료 내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. 이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. 그래요? 재산분할도 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걸 잘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. 그래서 자기 것만 자기가 모아놓은 돈 그거만 갖고 이혼을 하는 걸. 신랑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재산 많으니까 나한테 매덕 주세요. 이익하는 사람 없어요.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혼 소송이 걸리는 수가 있는 거 내가 그래 쭉 이렇게 소송 이래 보면요. 위자료 청구 보통 1,000만 원 들어옵니다. 그래갖고 판사가 500만 원 때려주면 500만 원으로 끝나고. 근데 그 돈 안 주도 탈락하도 안 해요. 소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자료도 얼마고 넣어야 되니까 그게 아마 들어가지 않았겠나. 응?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특히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는 니꺼 내꺼가 더 정확합니다. 그 대표님도 한배 가정이잖아요. 네. 그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어떤 점 좋던가요? 그렇죠. 뭐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와이프 집이 워낙 좀 뭐 부유한 집이다 보니까 뭐 한국에 뭐 일하러 오고 이런 거는 아예 그런 적이 없고 뭐 형제가 누구라도 뭐 그런 말 없었고 그냥 옛날 구경, 관광 제가 관광 시켜드리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글쎄요. 가령 뭐 노모를 잘 모신다던가 그런 거 부모한테는 참 잘하죠. 왜냐면은 갑자기 부모님이 무슨 아픈 일이 생기면 막 내가 바로 쫓아가서 막 보살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거는 강합니다. 그러고 이제 자식,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뒷바라지 같은 거는 잘해요. 어떻게 보면 한국 여성보다도 더 잘해요. 대신에 이제 본인이,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무슨 일 하는 자체를 제가 싫어합니다.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싫어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와이프가 도로 나 저 때문에 좀 답답해하는 그는 있죠. 왜? 애 유치원 가고 가면 낮에 시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 많이 하라고 도록 하죠. 근데 웬만하면은 제 하는 일 뒤에서 서포트 잘해주고 가끔 한 번씩 삐지면은 전화를 잘 안 받다. 문자는 하는데 문자는 주고 받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 며칠 동안.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동 풀리고요. 근데 처음에 초창기 때는 사실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죠. 근데 지금은 서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며칠 지나면은 풀리고 도로 큰 소리 나는 일이 더 적어졌다.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와이프도 이래 보면은 이 경제적인 돈에 대한 욕심은 많아요. 왜냐면은 제가 생활비를 주던 멀리는 많이 전략해서 저축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,
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나중을 생각하는. 근데 지금 어떨 때 한 번씩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. 내 재산. 제가 이런 말 했는데, 나중에 내 재산 이거 다 당신 거다. 이런 말을 한번 하니까. 한국 애들도 있잖아요. 어? 한국 애들도 있는데 왜 다 자기 거냐. 과연 자기한테 주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애들은, 큰 애들은 애들대로 한국 애들은 제가 해줄 거 다 해주고 나면은 이거는 고스란히 당신한테 간다. 걱정 마라. 어? 이제 이렇게 해도 그래도 순수 자기 거는 이게 돈을 경제적으로 많이 좀 모으고 싶어 하는 나중을 위해서. 근데 뭐 베트남에 뭐 우리 와이프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속이라 받은 거라든지 이런 땅도 금액이 많아요. 그것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아요. 그런데도 더 갖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좀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, 예? 근데 그 금액 단위는 더 커요. 못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사는 사람 금액 단위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.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, 나중에 자식들을 위해서인가 본인이 더 돈을 모으고 싶다. 그건 저는 좋은 걸로 받아들여요. 저도 웬만하면 뒤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고.